예, 언론노조 김도원입니다. 이게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좀 긴장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강태 대표님 발제문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 거의 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더 말씀드릴 게 있을까 싶은데 그 현업단체 입장에서 그냥 몇 가지 보충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제 언론중재법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주장을 좀 수용을 해주시는가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게 언론만 규율할 게 아니라 언론이든 아니든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다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언론만 갖고 그러냐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모두 다 규제하려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면은 요새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만약에 배액배상제가 규정이 된다면 언론사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언론노조는 이제 시민들이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것이 지금 충분한 정도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업 종사자 입장에서 반성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시민들을 위한 피해 구제가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자칫 권력자들을 위한 제도로 오용되지 않도록 권력자들의 사용은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오늘 뭐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은 이제 이것을 다시 정보통신망법으로 다 끌어올 것인가, 뭐 유튜브와 언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논의가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석 전에 처리한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는 좀 접어두고 속도전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 언론계 모두와 좀 이렇게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권력자들의 남용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른바 괴롭힘 소송, 입막음 소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YTN에서 몇 가지 검증 보도를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면서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건설사 자기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건설사에 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허위 보도라면서 2억 5천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왜 허위냐? 건설사 사장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위 보도라고 해서 2억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시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뭔가 사업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2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다행히 다 기각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배액배상제가 의혹이 있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도 스스로 자기의 피해액이 2억 원이다, 5억 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거기다 이거는 허위 보도고 고의적이다. 그러니까 배액배상을 받아야겠다라고 곱하기 3, 5, 뭐 몇 배가 될지 아직 안이 안 나왔습니다만 뭐 3배라고만 해도 15억 원의 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죠. 물론 언론사 입장에 기각은 됐습니다만 언론사가 입장에서 소송을 이겼다고 해봐야 뭐 본전이거든요. 소송을 당하는 것 자체로 소송에 대응을 하고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 그 소송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데 필요 뺏기는 시간, 그 시간에 다른 취재를 못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피해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미 충분히 억대의 소송을 하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배액배상이라는 물기까지 지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배액배상을 권력자들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대단히 권리가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은 지금처럼 일반 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차이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 자체에도 이런 남용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론중재위 조정 전치라든가 뭐 전략적 공세소송 방지를 위한 뭐 중간 판결제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떤 소송 남용 가능성을 인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언중위 조정 방안은 이제 철회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늦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회가 되면 좋겠고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조정이라는 거는 판결과 달리 이제 두 당사자가 결과에 승복한다는 걸 전제로 성립을 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정을 판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판결에 대해서도 지금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불복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법체계상 좀 맞지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언론중재위 조정 중에 이제 뭐 각하, 기각, 뭐 직권조정 이런 결정이 있지만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결정은 조정 불성립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대안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언론사가 불복하면 또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조정을 안 받으면은 수십억 몇 억짜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런 압박 때문에 불합리한 조정 결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판결제도 이거는 저도 찾아보니까 민사소송법에 조항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변호사들 분들께 물어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판례도 제가 찾아봤지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생소한 제도다. 그리고 현재 규정된 조항이 이렇게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규정된 제도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런 봉쇄소송 방지 장치를 만든다면은 이 언론중재법에 이렇게 한 부분으로 늘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이게 체계가 맞는 거 아닌가. 우리 법 체계와는 좀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배상액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소송 비용 문제를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악의적인 허위 보도 나쁘지 그럼 억대 배상을 물려야지 그런 속 시원한 결과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소송 청구액을 높일수록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못하지만 아마 그 위자료 산정 방안에 이제 가중 액수만 2억 원까지 돼 있더라고요. 편의상 이제 기본 손해액을 5천만 원이다. 배수를 5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2억 5천만 원을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법체계는 청구를 해야 그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2억 5천만 원을 청구하면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거에서 법률 기본적인 비용만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 변호사 선임 비용 별도로 내야 되고요. 만에 하나 전부 패소한다.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평범한 시민이 징벌적 배상을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들고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뿐이 아닐까. 그래서 자칫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는 배액 배상 제도가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정보도 제도. 아까 뭐 안에도 나왔지만 뭐 오보는 대문짝만 한데 정정보도는 뭐 구석에 눈에 띄지도 않는데 처박아 놓고 이런 거는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런 실효적 있는 정정보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논의할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한번 반론보도 청구를 해봤는데 이게 저는 나름 언론계 종사자인데도 이렇게 처음 하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기는 했는데 아마 시민 입장에서는 더 막막하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는 시민들도 손쉽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구조제도, 구조기관 이런 것들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은 언론에 대해서 불신이 커진 게 사실이고 그래서 징벌적 배상 제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시민들 사이에서 높은 거는 그런 언론에 대한 불신, 허위 정보 근절에 대한 그런 여망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배상액을 높이는 것만으로 과연 허위 정보를 근절할 수 있을까? 당장 징벌적 배상 제도가 운영되는 미국만 하더라도 가짜 뉴스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이비 언론 사이트 심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상금만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배상을 청구하려면 자기가 그 보도의 피해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없는 허위 정보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 보도 말씀을 하시는데 나쁜 보도죠. 나쁜 보도인데 기사를 잘 뜯어보면은 주한미군이 중국 간첩을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보냈다는 겁니다. 누가 피해자일까요? 뭐 넓게 해석하면 이제 선거연수원에서 검거를 했다고 하니까 선관위라고 할 수 있지만 소송은 지금도 낼 수 있거든요. 선관위가 손해배상 소송을 못 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정정보도 청구는 했더라고요. 근데 손해배상 소송 못 냈습니다. 왜 안 내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던데 지금도 못 내는 소송은 배액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내기가 어렵죠. 이게 당사자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주요 이제 허위 정보로 언급되는 사례가 이제 북한이 서해에 방사능 폐수를 방류했다. 이런 허위 정보 대통령실에서도 예로 들었었는데 허위 정보죠. 근거도 없고 누가 소송을 낼까요? 북한이 낼 수도 없는 거고요. 뭐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 기사로 어민들의 명예가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영업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액을 입증을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 많이 하고 특히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는 뭐 사실 거기 나온 트럼프는 진짜가 아니라 대역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는데 이것도 역시 소송을 누가 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배액 배상이 도입되면 뭐 지금보다는 뭐 허위 정보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는 좀 신중하게 수기를 거쳐서 좀 정교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